맨해튼의 교통혼잡료 시행이 승인되면서 지금까지 해당 법안에 반발해온 뉴저지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앞으로 대폭 인상될 경우 한 달 보험료 부담이 최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강력범죄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작년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한 현대차와 기아차 절도 영상의 여파로 차량 절도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최근 높은 환율이 계속되면서 저렴한 환전을 미끼로 한 환전 사기의 한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3살 아들을 죽인 18세 여성과 낙태 후 태아 시신을 불태운 18세 여성이 각각 체포 기소됐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백악관이 대통령 직속 팬데믹 대응 기구를 발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연방정부가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해 승인을 내리면서 빠르면 내년 봄부터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강하게 반발해온 뉴저지 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nfortunately, New York's proposal will prompt toll shopping, where more drivers seek circuitous routes to avoid paying the highest tolls, resulting in more traffic and more pollution. 오늘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과 조시가 타이머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해 뉴욕시가 계획 중인 맨해튼 교통혼잡세가 뉴저지 주민들에게는 이중 과세라고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방정부가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해 최종 승인을 하면서 뉴욕시는 빠르면 내년 봄부터 징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맨해튼의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개선을 막기 위해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평일 피크 시간대 최대 $23의 교통혼잡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주 통근자들은 이미 링컨, 홀랜드 터널과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통과하기 위해 $17 톨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혼잡세까지 내면 이중 과세라는 지적입니다. 머피 주지사와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밥 메넨데스 의원과 조시가 타이머 의원은 이 정책은 주민들로 하여금 결국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우회하게 만들며 뉴저지 주민들은 MTA의 ATM이 아니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the state of New York and its MTA make up its budget shortfall by squeezing every dollar from the neighbors across the river. 한편 이런 가운데 맨해튼으로 이어지는 4개의 터널에 대한 통행료 할인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교통이동성 검토위원회 첫 공개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맨해튼 교통혼잡세 통행요금 산정과 면제 차량 등이 최종 논의됐습니다. 교통이동성 검토위원회는 홀랜드 터널과 링컨 터널, 퀸즈 미드타운 터널,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등 맨하탄과 연결된 4개의 터널에 대한 교통혼잡료 할인 혜택 등도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시간대별로 특히 낮 시간대 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는 교통혼잡세를 50% 정도 할인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MTA는 다음번 회의에서는 피크 시간대와 오프피크 시간대의 통행료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구급차와 버스 외에도 우버 및 택시 등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할 것과 야간 운송에 나서는 트럭 요금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폭 인상이 구체화될 경우 한 달 보험료 부담이 $20~30에서 많으면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창희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은행보험국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중 하나인 가이코가 최근 보험료를 평균 18.7%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스테이트는 매달 내는 보험료를 현재보다 29%, 볼트는 21.9%, 그리고 메트로마일은 무려 63.1%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풀 커버리지 조건의 경우 1년에 평균 $1,754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험회사들의 인상안이 구체화될 경우 한 달 보험료 부담이 $20에서 $30, 많으면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사상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자동차 부품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서비스 비용 상승은 연방노동통계청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부품 가격 인상률은 연율 기준으로 19.7%에 달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차량 도난 사건 증가, 뉴저지 주정부의 차량 사고 최소 보상액 인상 조치, 마리아나 합법화, 약물 사용 증가로 인한 사고 등도 보험료 인상에 한몫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오르면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주정부가 자동차 보험회사들에 대한 감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로버트 싱클레어 대변인은 주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대폭 인상을 허용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회사들의 과당 인상 또는 수익 적절성에 대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으나 유독 차량 절도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구형 현대차와 기아차를 훔치는 절도 챌린지가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한 여파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형사사법위원회는 미국 도시들의 범죄 추세라는 제목의 반기 보고서를 내고 37개 도시에서 상반기 차량 절도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러한 범죄 증가의 대부분은 기아와 현대차 모델에 대한 절도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틱톡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특정 차종을 쉽게 훔치는 법을 공유하는 영상이 유행하면서 해당 모델의 절도 피해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수 주정부와 피해자들은 도난 방지 기능이 취약하다며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결국 현대차와 기아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차량 소유주들에게 총 $2억 보상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의 게릿 파튼 경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차량 절도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은 기아와 현대차가 훔치기 쉽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미네폴리스에서 올해 들어 차량 절도가 68% 급증했지만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메이커들의 차량 절도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강력 범죄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던 살인 사건은 9.4% 감소했습니다. 뉴욕시 11%, 시카고 7%, LA 22% 등 대도시에서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환전 사기 한인 피해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높은 환율이 계속되고 여행객이 증가하자 개인 간 저렴한 환전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해 이들은 범행 대상을 최대한 안심시킨 뒤 돈만 챙겨 잠적하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기범들은 한인이 자주 찾는 웹사이트에서 개인 간 환전 거래를 원하는 이들이 남긴 글을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기범은 해당 게시판에 시중보다 저렴한 환율을 미끼로 개인 거래 희망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개인 간 환전 거래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지만 저렴한 환율 적용과 시간 절약으로 일부 한인들이 이용하는데 최근 사기범들은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거주하는 김모 씨는 개인 거래 환전을 알아봤다가 3만 달러의 거금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김 씨는 한국 계좌에 원화가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3만 달러를 주고 거래를 마쳤다며, 하지만 한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동결됐고 돈도 찾을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게 됐으며 달러를 받아간 사기범은 연락이 안 된다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김 씨는 그들이 먼저 한국의 계좌로 3만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를 입금한 것을 확인하도록 했다며,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더는 의심할 수 없었으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입금된 돈을 찾을 수 없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경찰 등 수사 당국에 따르면 사기범은 보이스피싱으로 다른 피해자를 속여 김 씨의 한국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사기범에게 달러를 건넸던 김 씨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범 의혹까지 받게 됐습니다. LA 총영사관 강경환 경찰영사는 전통적인 환전 사기를 벗어난 더 교묘해진 수법으로 사전에 조심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는 꼭 은행 등 공인기관을 통해서 송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거액의 환전 사기 피해가 2건 발생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10대들의 연애와 데이트가 보편화되고 성에 대한 인식도 점점 개방적으로 바뀌면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10대 엄마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길을 잃거나 옳지 못한 선택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15살 때 낳은 3살 아들을 죽이기 위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한 18세 여성과 낙태 후 태아 시신을 불로 태운 혐의를 받은 18세 여성이 각각 체포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경찰은 15살 때 낳은 3살 아들을 죽이기 위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려 한 18세 제스민 파에즈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에즈는 청부살인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허위 청부살인 웹사이트에 살인을 의뢰하는 양식을 작성했다가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파에즈의 청부 의뢰를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형사 한 명이 가짜 웹사이트에 제공된 전화번호로 파에즈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녀는 가짜 이름으로 아들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외할머니 집에 있는 아들을 가능한 한 빨리 멀리 데려가서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그 대가로 3,000달러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파에즈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이 남성이 아들의 존재를 좋아하지 않아 헤어졌다며, 아들이 없다면 이 남자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살인을 청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오늘 네브라스카주에서는 임신 28주에 낙태 후 태아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혐의를 받는 18세 여성 셀레스트 버직스에게 징역 90일과 보호관찰 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네브래스카주에서는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성의 어머니인 제시카 버지스는 딸의 임신을 중지하기 위해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브래스카 지역 관계자들은 어머니 제시카가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주문했고 지난해 봄 당시 17세였던 딸 버지스에게 낙태약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제보에 따라 낙태 수사를 시작했고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두 모녀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접근했으며 메디슨 카운티 노퍽 북쪽의 한 들판에서 불에 탄 태아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제시카는 불법 낙태를 도운 혐의를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사망을 은폐하고 의사 면허 없이 낙태를 도운 혐의는 기각됐습니다. 버지스는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과의 사법거래로 비교적 경범죄인 허위 신고 및 타인의 사망 은폐 2건은 기각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소폭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나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코로나19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팬데믹 대응 기구를 발족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팬데믹 대비 및 대응 정책 사무실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상설 운영되는 해당 기구는 기존의 백악관 코로나19 및 원숭이 두창 대응팀 업무를 흡수합니다. 기구 초대 수장은 예비역 소장 출신으로 현재 국가안보회의의 세계보건안보 담당 선임국장인 폴 프리드릭스가 맡습니다. 그는 국방부에서 보건서비스 관련 업무 조정을 맡았으며 국방부 내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에 참여했습니다. 팬데믹 대비 대응 정책 사무실은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 소아마비,
조류 독감 및 인플루엔자, RSV 감염병 등 향후 대유행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에 대비해 국내 공중보건 위협 대응을 이끌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차세대 치료법 및 백신 개발을 비롯해 각종 의료 대응 조치 개발 및 관련 제품 생산 등을 지휘할 예정이며 팬데믹 대응과 관련해 경년마다 의회에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장기 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에서만 무려 117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억 743만여 명으로 2020년 기준 미국 전체 인구의 30%를 넘는 수준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 내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교사는 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최대 2년간 현행 교사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2023-2024 학년도에 뉴저지 내 공립학교에서는 최소 180일간 은퇴한 교사 및 기타 직원 등을 고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각 학군에서 은퇴한 교육자와 1년간의 고용 계약을 맺게 되며 계약 만료 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을 한 후 학교에 복귀한 교사들은 연금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교사로 근무한 데 따른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의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행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택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조치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421-A 만료로 중단된 브루클린 고아너스 지역 서민 주택을 포함해 주거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주택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지역 정보와 데이터 수집, 공유를 위한 새로운 인터랙티브 포털의 베타 버전을 출시하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현재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노스의 뉴욕 시내 운행 구간에 적용되는 편도 $10.75인 피크 시간대 요금을 다음 달 말까지 $7로 할인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당초 주말 동안 할인된 요금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리 티켓의 할인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주중 오프 피크 시간대까지 할인 적용된 데 이어 피크 시간대까지 확대됨으로써 통근객들의 열차 이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제너 리버 MTA 회장은 기차 요금 할인 적용은 뉴욕 시민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매우 큰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270만 명의 뉴욕 주민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뉴욕 주민의 거의 20%가 1년에 한 번 이상 마리화나를 사용하며 대부분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합니다. 뉴욕주는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는데 당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이 조치가 주의 경제 복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합법 대마초 프로그램 시행은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뉴욕시에서 118건의 마리화나 라이센스 신청이 승인된 건 그린시 빌리지의 첫 합법 판매소가 문을 연 지 7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